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저에게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동안 경험한 노하우, 그다음 비즈니스를 성취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 같이 나눠 볼까 하는데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PM 비즈니스의 핵심, 저는 고수기 때문에 감히 고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수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다 이렇게 가지치게 할 수 있어요.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핵심은 팀 구축에 성공하셔야 돼요. 팀 구축의 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한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워낙 탑 클래스에 있었잖아요. 넘버 원만 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세일즈 정도밖에 안 돼요. 세일즈를 잘하세요. PM도 그래요. 제품 설명 너무 잘하고 제품 전달 너무 잘해요. 여기까지. 그런데 비즈니스의 핵심을 잘 구분할 때 세일즈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잘 파는 거예요. 팔려면 이제 설득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소비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하는 거, 이거 잘 파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쉽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구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좀 달라요, 세일즈와. 세일즈는 설득해서 판매를 잘해야 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냐면 소비자가 사업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팀들이 지속적으로 뭐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내가 소비자를 파는 거와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핵심은 내가 정말 많은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정말 좋은 자동차의 인센티브를 받고 싶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더 많은 인컴을 창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익히셔야 되냐면 팀 구축을 익히셔야 돼요. 저는 원래 전직에서부터 이 팀 구축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일즈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PM은 너무 잘하죠.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전 만나면 전부 다. 맨날 전직에서 세일즈 잘했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전 세일즈를 못해요. 물건을 팔고 이런 건 잘 못해요. 네, 주는 걸 더 잘하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PM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팀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팀 구성을 잘해야 되잖아요. 팀 구성이 핵심입니다. 팀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가 없는 팀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게 뭐냐면 팀의 문화예요. 팀의 문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은 군상이라고 왜 하는지를 알겠어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지만 저는 우리 김상경 우리 독서 주관하는 우리 대표님 저자님하고 그제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저는 사람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성선설. 그런데 사람과 많은 일을 하면서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회색지대? 예, 예.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여하튼 사람은 정말 너무 악함도 많고 선함도 많고 오묘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실체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좋은 걸로 좋은 조직으로 담지 못한다면 문화로 담지 못한다면
팀워크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의 핵심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팀워크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결론은 롱런하고 가장 높게 가장 크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는 3년 된 조이그룹은 3년 된 저희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와 함께 20년이 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어제 이제 네트워커, 정말 오랫동안 네트워크하고 이야기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보면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아내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래서 왜 형제 라인들끼리 이렇게 교류하게 하느냐. 형제 라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문화가 없을 때는 형제 라인과 교류가 부담스럽지만 문화가 되어 있을 때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고 또 상생, 좋은 부분은 같이 나누고 윈윈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죠. 많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준비되어 있는 게 저는 조이 가족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비즈니스의 핵심은 팀 구축에 있다. 팀 문화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완전 저는 지금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일즈가 아니라 아보를 몇 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배수를 하려면 팀 파트너가 나의 팀 파트너가 뭐를 하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팀 빌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최우선 과제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테나처럼 서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 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게 시스템 구축으로 돼야 되니까. 그런데 내 팀이 있을 때 이게 가장 잘 돌아간다라는 걸 알 거예요. 3레벨업 혼자는 막 고민을 해. 제가 거길 가야 돼요? 뭐 가야 뭐 똑같은 교육이죠. 그럼 내 팀이 들어간다면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위클리 미팅 참석 안 돼요. 그런데 팀이 생기면 바로 위클리 미팅에 그 시간이 안 된다는 사람이 적용을 해요. 우리 그 조윤남 원장님 지금 VP신데 EVP에 조금 부족하거든요. 한 10,000포인트 해서 조금 부족해서 EVP 좀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윤남 원장님은 테라피 원장님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팀이 없을 때는 위클리 미팅 일주일에 한 번은 참석하셔야 되는데 교육으로 연결시키는데 너무 바빠서 못 오죠. 그런데 강성희 또 매니저님이 팀빌딩을 제가 제일 먼저 해드렸어요. 팀빌딩을. 인터뷰를 해서 바로 팀빌딩 할 수 있게. 이분을 위클리 미팅에 제가 플러그인 하니까 그 시간이 안 되는 우리 조윤남 VP님이 그 시간이 안 되는데 교육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치 교육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IM에 대해서 워크샵 참석하시고 네. 그래서 팀 빌딩을 하게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걸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 신규 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미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규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팀 빌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네.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이걸 놓치시더라고. 이걸 못해. 그러니까 세일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마케팅 플랜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줌 미팅 전에 제가 한 분을 팀 빌딩 한 분을 두 번째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부천까지 직접 가서 지금 줌 미팅 전인데 제가 가서 면담을 하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보험만 20년을 하셨어요. 20년을 했는데
지금도 연봉이 1억 5천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제품 뭐 판매한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이분이 전국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 정보.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한 분을 아보를 소개했기 때문에 저랑 미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팀빌딩이 되니까 한 분의 팀빌딩. 그러면 일할 분은 아니었어. 되게 소심하시고 아닌데 한 분을 소개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분한테 아보를 연결을 하면서 저는 안 놓쳐요. 마케팅 플랜을. 그분은 보험이 너무 바쁘고 보험만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겠죠. 한 분야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데 제가 그날 바로 만난 날 마케팅 플랜까지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되게 재밌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재밌다. 그리고 니즈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험이 굉장히 IT하고 접목되면서 카카오에서도 보험을 판매한다 막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 판매 사원들이 뭐 데모를 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안함. 그랬더니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만남을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마케팅 플랜을 보였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선택할까요? 저는 뭐를 알고 있냐면 3번 정도는 제가 개인 면담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절대 처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한 30% 정도? 오늘 제가 만났을 때 뭘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많은 이야기를. 그분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의혹이라던가, 현장에서 그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들, 이런 건 어때요? 이거 할인이 커가지고 뭐 거기에서 산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제가 다 설득을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다시 마케팅 플랜. 두 번째 이야기하고 나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신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재밌다. 마케팅이 재밌는 거예요. 아보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의 입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재밌겠네요. 마케팅 플랜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수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한 가지의 돈이 들어오는 주머니를 만드는 시대는 아니다. 최소 3개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 정도 PM 되게 훌륭하다. 재밌겠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제안을 못한다? 이건 여러분 비즈니스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익히셔야 돼요. 네, 다음 장, 4번째. 그 다음에 미팅이요. 미팅하고 이벤트 초대를 잘해. 저도 이제 마무리. 오늘 만나 보험에 이분이 위너인 분, 이분을 만나고서 제 마무리는 뭘까요? 제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마무리는 항상 초대예요. 이분한테 정확하게 제안을 하죠. 제가 자신 있게 제안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는 베이직을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고 이걸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쉽다고 하는 게 더 안 맞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다 알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맞아. 그러면요. 쉽지 않죠. 그러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 정도는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고 배우고. 이거 배움으로 연결해야 돼요. 교육으로. 그래서 수요일마다 야간에 제가 학습을 시켜드릴 건데 한 달이면 가능할 것 같다. 절대 시간이 안 된대요. 바빠서. 근데 그 수요일이 뭐 필라테스 하는 시간인데 그럼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강사님하고 만나서 뒤로 연계하고 그러면
제가 여의도, 그분이 부천에 사셨는데 여의도에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연결. 그거 못하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는데 이걸로 끝나면 1년 있다가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목적은, 그분을 만나러 가는 최종의 목적은 뭐로? 교육으로 연결.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미팅에 참석하고 이벤트에 참석하는 게 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쉽게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게스트에 올 때, 게스트 이벤트나 미팅에 올 때 좀 코치를 해드려야 돼요. 약간 디테일하며. 첫 번째 코칭할 때 뭐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초대되는 게스트 이벤트가 어떤 행사로 진행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가끔 아마추어들 그래요. 와봐, 밥 먹게, 같이 밥 먹자, 그래 놓고 앉혀놔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편함이 와요. 그렇게 초대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초대해서도 안 한 거보다 초대한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처럼 초대하세요. 사람을 뭔가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데 회사, 제품, 마케팅, 그리고 이걸 소개하는 강사님들이 어떤 분인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해드려야 돼. 안 하고 초대하면 안 돼요. 두 번째예요. 초대될 때 이런 자리인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냐면 이런 대단한 분들이 같이 참여해. 그래서 네가 의상을 좀 잘 입고 왔으면 좋겠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렴. 아니면 꼭 자켓을 입고 와. 그래야만이 자기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당당하게 오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나만 아줌마처럼 하고 왔어.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좀 나는 바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행사에 참여할 때 어떤 의상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까지 디테일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올 때 만약에 그분이 같이 오는 게 제일 좋죠. 픽업을 해서 온다거나 올 때 많은 PM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많이 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면 듣게 되어 있어요. 오실 때는 그분에 대한 니즈를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나아요. 그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듣는 게 중요하지, 오면서까지 PM, 가면서까지 PM, 시작부터 끝까지 PM, 그 지겹거든요. 그런 건 좀 피하시고 게스트의 정보 수집을 하는 정도, 니즈 파악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대되었다면, 게스트에 초대됐다면 이분을 상위 우리 리더님들, 매니저님들, 그다음에 상위 동료, 그분의 니즈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멋있게 소개해 주세요. 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리 선정이잖아요. 자리 선정은 맨 앞자리로 앉게 하는 게 가장 게스트분들이 효과적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게스트 코치도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2% 차이가 굉장히 프로처럼 보이고 그 2%가 어설프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이 끝났어요. 위클리 미팅이 끝나고 게스트 이벤트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도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하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인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센스가 필요해요. 센스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센스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미팅이 끝나고 나면 후속 관리? 이것도 놓치지 마. 이거 후속 관리 안 하고 막 게스트 이벤트 끝나고 친구 데리고 그냥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고, 그거 정말 프로답지 않아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음, 질문을 하세요. 미팅이 끝나고 나면. 근데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네, 긍정적이고 편안한 질문으로 해야죠. 요건 아니고 전 컷. 오케이, 여기요.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질문을 해야죠.
오늘 미팅 어땠어? 좋았지. 이렇게 제가 답도 알려주는 거죠. 좋았지. 그러면 나는 별로였는데 바로 거기에 말에 예,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좋은 부분을 생각해요. 그런데도 답을 안 해. 그러면 더 질문하면 돼요. 근데 너는 어떤 부분이 오늘 미팅에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 이런 니즈 파. 관심이 있는 부분을 두들겨야 돼요. 제가 오늘 보험회사 미팅했던 그분은 관심이 있는 게 세일즈가 이제 어렵다. 보험 세일즈가. 근데 굉장히 제가 사전 정보를 보니까 안정적이야. 자녀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양육했고 다 뭐 약사고 다들 이래.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정도 해놓으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상속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상속권을 이야기하니까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그분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꼭 돌아가시는 길에 이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 집에서도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 저희가 핸드북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핸드북을 드리고 와요. 그래서 집에서 자료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유튜브 되어 있잖아요. 조이그룹 유튜브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또 밴드에 저희 그동안 사례라든가 이런 거 잘 모아놨잖아요. 그 밴드를 보내주고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팅에서 내가 받았던 그 긍정적인 거하고 더 호기심도 생기는 거에 접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다음 미팅이에요. 다음 미팅. 그거 실패하면 안 돼요. 다음 미팅에 또 초대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목요일 날 3P에서 야간 게스트 이벤트가 있고 또 토요일 날도 엔터스 코리아에서 이번 주에 야간 게스트 토요일 게스트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거기에 접목할 수 있게 다시 초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말을 해요. 한 3번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팅을 연결을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요. 미팅하고 후속 관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꼭 감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문자예요. 약간 디테일함이죠. 네, 요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요. 마지막. 팀 구축을 할 때 인터뷰하는 절차예요. 첫 번째가 이제 팀 구축할 때 인터뷰 너무 중요하죠. 저는 제가 인터뷰 딱 하면 정말 10명 하면 10명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가끔 이제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인연을 끊는 걸로 막. 하여튼 할 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PM은 아까 홍선영 매니저님이 오프닝 때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설명을 못 할 뿐이야. 제가 그분의 니즈에 맞춰서 설명을 못 할 뿐이야. 설득을 못 할 뿐이야. 나의 문제야.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야. 그런데 이 팀 구축을 할 때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프로페셔널하게.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PM으로 확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질문부터 인터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나의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해요. 많이 들어줘야 돼.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으로서 편안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니즈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60% 정도 내 말을 했다. 이 정도 오면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미팅한 분은 당뇨가 있었거든요. 당뇨라고 하셨는데 당뇨는 소변으로 많은 영양분이 빠져나가는데 포도당이 정말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PM 제품이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들어가도 되겠다.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을 통해서 이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분은 당뇨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니즈를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품 말하는 게 제일 처음에는 쉬워요. 그다음 세 번째요. 반대 의견이요. 온라인, 그거 내가 소개했더니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떡해요? 이런 거 꼭 물어보잖아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온라인에 판매되는 건 합법적이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사항, 회사의 내부사항은 불법이다. 내부로서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유통이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는지는 모른다. 회사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짝퉁도 실제로 있고 정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로 뭐 발견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세 번째요. 세 번째, 근데 이분이 왜 온라인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까요? 단지 딱 하나인 거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싶어서.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더 저렴한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000원 싸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쿠팡에서. 그러면 저는 5,000원보다 더 싼 거는 그분이 아보로 등록해서 정기 구독하고 그다음에 한 분 정도만 팀빌딩 해도 13,000원. 그것도 매달. 그러면 완전 디스카운트가 더 많이 되는데요. 근데 한 3명 정도다. 그러면 6만 원에 반절 가격에도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안내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판매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안, 2안, 3안을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4만이 설득력이 있네요. 4만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반대 의견이나 우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해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요. 팀 파트너를 권유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오늘 면담하면서 이분의 팀 파트너가 될 분들을 다 사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미팅을 참여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같이 확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거든요. 네. 다섯 번째, 다음 단계 활동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이분한테 제가 다음 단계 플랜을 짜드렸지. 한 달 정도는 공부하고 한 3달 정도, 한 달에서 3달은 IMM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달 정도면 네, EVP 가능하고 7달에 PT.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역량이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간단하게 저는 플랜을 제안하죠. 그 다음에 6번째,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저는 사실 선물을 많이 해요. 오늘 간 분한테도 제가 이미 사전 정보에서 이분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뭐 드시지 않는 거니까 갤링핏을 선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감사하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한 제품이니까 드세요. 그러면 되게 감사의 마음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세일즈로 생각하면 이거 뭐 한 명에서 13,000원에서 나가는 돈이 7만 원이 이거 계산은 저는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팀 구축은 꼭 여러분들 경제 상황에 맞추세요. 돈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막 제품을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걸 하고 저는 꼭 제품을 선물하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그분이 드시지 않는 제품을 선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단백질에 대한 걸 제품을 안 드신다, 구매를 안 하신다, 그러면 선물로 그걸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 여지없어요. 이게 드시고 난 다음에는 다음번에 이분이 꼭 주문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은 팀 구축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걸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멋지게 프로페셔널하게 팀 구축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